삼성전자를 볼 때 요즘 시장은 거의 한 가지만 봅니다. HBM 잘하냐 못하냐. 물론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은 지금 가장 뜨거운 매물입니다. 엔비디아, AI 서버, 데이터 센터 이 모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HBM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시장이 이 부분을 예민하게 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오히려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의 메모리 전쟁은 HBM 하나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BM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LPDDR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메모리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서버만 보는 게 아니라 AI PC, 스마트폰, 자동차,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온디바이스 AI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D램 가격이 오르면 좋아지는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기기에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HBM만 보지 마세요. 삼성전자 재평가의 진짜 서사는 HBM, LPDDR, 차량용 메모리가 동시에 열리는 구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야기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대표주로 확실하게 인식됐고 시장은 하이닉스를 AI 메모리의 선도주자로 봤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다, 엔비디아 납품이 중요하다, 파운드리도 아직 더 보여줘야 한다, 이런 식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확실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AI 서버 시장에서 HBM은 이미 핵심 부품이 됐고 시장은 그 핵심 부품을 누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큰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의 삼성전자를 볼 때 너무 HBM 하나에만 시선을 고정해버리면 삼성전자가 가진 다른 메모리 경쟁력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 따라잡아야 하는 회사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사업 구조가 너무 넓은 회사입니다.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모바일 메모리도 있고, 서버용 제품도 있고, 차량용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연결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 넓이를 같이 봐야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원래 특정 제품 하나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걸 좋게 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가장 넓은 전장을 가진 회사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시장이 이 넓은 전장을 제대로 프리미엄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가장 뜨거운 한 가지에 집중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HBM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평가할 때도 HBM에서 몇 등인가, 엔비디아와 얼마나 연결돼 있나, 이 질문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말 정보성 영상에서는 이 한 가지를 넘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재평가 포인트는 HBM을 회복하느냐도 맞지만 동시에 LPDDR과 차량용 메모리에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주가 아니라 AI가 퍼지는 모든 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들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더 넓은 전장을 가진 회사입니다. 시장이 지금은 날카로운 창에 먼저 반응했지만 다음 국면에서는 넓은 전장 자체가 다시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HBM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HBM은 고대 여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GPU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에서는 GPU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GPU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를 계속 불러오고 계산하고 다시 저장하고 또 불러와야 합니다. 이때 메모리가 느리면 GPU가 아무리 좋아도 제 성능을 못 냅니다.
비싼 엔진을 달았는데 연료 공급이 막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GPU가 아무리 비싸고 강력해도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막히면 전체 성능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HBM이 중요해진 겁니다. AI 서버에서는 메모리 속도와 대역폭이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병목 구간이 됐습니다. 이 병목을 누가 해결하느냐에 따라 AI 서버의 성능과 효율이 갈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HBM을 보는 눈이 이렇게 날카로워진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HBM 경쟁에서 다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 HBM4E 그리고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 이 시장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HBM은 단순히 빠른 메모리를 만든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야 하고 그 안을 세로로 연결해야 하고 열을 잡아야 하고 분량을 줄여야 하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과 전력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즉 HBM은 D램 기술, 패키징 기술, 수율, 품질 관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회복은 단순한 제품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메모리 기술력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신뢰를 얻으면 시장은 단순히 HBM 하나가 좋아졌다 이렇게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기술 전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겁니다. AI 메모리 시장은 HBM만으로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HBM은 가장 비싸고 가장 고성능인 구간입니다. 하지만 AI가 모든 기기로 퍼지면 필요한 메모리 종류도 훨씬 다양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누가 HBM을 잘하냐만이 아닙니다. AI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누가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LPDDR 이야기가 나옵니다. LPDDR은 원래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쓰던 저전력 D램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같은 곳에서 전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터리를 오래 써야 하고 발열을 줄여야 하고 공간도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LPDDR은 낮은 전력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주로 모바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 LPDDR의 활용 범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서버에서도 이제 전력 효율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GPU 전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전력, 냉각 전력, 전체 시스템 효율까지 전부 문제가 됩니다. 서버 한 대의 전력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센터 전체로 보면 이 차이는 엄청난 비용 차이로 이어집니다. 전기를 덜 쓰면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AI 서버에서도 무조건 빠른 메모리만 찾는 게 아니라 성능과 전력 효율을 같이 보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LPDDR 기반 서버 메모리 모듈인 소캠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쏙화면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모듈입니다. 기존 서버 메모리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크기도 크고 전력도 많이 쓰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AI 서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더 작고 더 효율적이고 교체도 쉬운 메모리 형태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LPDDR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버형 메모리 모듈이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LPDDR이 스마트폰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AI 서버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원래 모바일 메모리에서 강한 회사였고 저전력 메모리 기술을 오랫동안 쌓아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저전력 메모리가 AI 서버까지 연결된다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LPDDR이 스마트폰용 메모리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AI 서버의 효율을 높이는 메모리, AI PC의 성능을 받쳐주는 메모리, 온디바이스 AI를 가능하게 만드는 메모리로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따라가야 하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LPDDR까지 같이 보면 삼성전자는 AI가 서버에서 기기까지 내려오는 흐름에서 다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AI 시대는 앞으로 학습에서 추론으로 점점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엄청난 돈과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 고성능 GPU, 엄청난 전력,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실제로 AI 서비스를 쓰는 추론 시장이 커집니다. 검색할 때, 문서를 만들 때,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때, 기업이 내부 업무에 AI를 붙일 때 수많은 추론 연산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추론 시장에서는 전력 효율과 비용 효율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조건 최고 성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도 전기료와 발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LPDDR 기반 메모리가 AI 서버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기 유행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더 중요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AI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서버는 더 많이 필요하고 전력 효율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도 단순히 빠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쪽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에서 존재감을 키운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재평가 서사가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단순히 이런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HBM 잘합니다. 우리도 AI 반도체 합니다. 우리도 엔비디아와 협력합니다. 이 정도는 이미 시장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메모리 지도를 얼마나 넓게 가져가느냐입니다. HBM은 AI 서버의 핵심입니다. LPDDR은 AI 서버의 전력 효율, AI PC, 온디바이스 AI, 모바일 AI 쪽으로 연결됩니다. 차량용 메모리는 자율주행, 전장화, 차량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커지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디램 회사가 아닙니다. AI 서버에도 들어가고, AI PC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메모리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메모리 플랫폼 기업.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전자 메모리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부품 사업으로 많이 평가받았습니다. 디램 가격이 오르면 좋고 가격이 빠지면 힘들고 재고가 줄면 좋아지고 공급이 늘면 다시 흔들리는 구조. 그런데 AI 시대에는 메모리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사이클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출렁이고 가격도 움직이고 재고도 움직이고 설비 투자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I가 메모리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메모리를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 봤다면 이제는 AI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전략 부품으로 봐야 합니다. AI 서버의 성능을 높이려면 HBM이 필요합니다. AI 서버의 전력 효율을 높이려면 LPDDR 기반 솔루션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AI PC와 스마트폰 안에서 AI 기능을 자연스럽게 돌리려면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똑똑해지려면 차량용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좋아지는 회사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AI가 확산되는 모든 기기 안에서 메모리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로 봐야 합니다. 이 변화가 삼성전자 재평가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은 차량용 메모리입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덜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 자동차는 엔진, 변속기, 차체가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자동차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무선 업데이트, 자율주행, 차량용 AI가 중요해집니다. 이게 다 뭘 필요로 하느냐?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차량이 더 똑똑해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늘어납니다. 차량 안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판단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화면을 보여줘야 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 하고 AI 기능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차량용 메모리의 중요성은 계속 커집니다. 이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뉴스가 아닙니다. 자동차 시장은 스마트폰이나 PC와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 PC도 몇 년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한 번 플랫폼에 들어가면 꽤 긴 시간 동안 공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한번 검증된 부품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안전성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고 장기 공급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일반 소비자용 제품보다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온도 변화도 견뎌야 하고 진동도 견뎌야 하고 장시간 작동 안정성도 중요하고 고장률도 낮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다는 건 단순히 제품을 하나 팔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객사에게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전장화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운전자 보조 시스템, 차량용 AI. 이 흐름이 이어지면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메모리의 양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이미 시장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건 중장기 재평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할 때도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AI 메모리 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을 가진 회사입니다. HBM에서 시장 신뢰를 얻었고 AI 서버 수요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매력은 분명합니다. AI 서버가 커지면 HBM이 부족해지고 HBM이 부족하면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한 방이 아니라 넓이의 회사입니다. HBM에서 따라잡아야 할 부분이 있고 파운드리에서 더 보여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LPDDR, NAND, SSD, 차량용 메모리, 모바일 메모리, 서버 메모리, 패키징까지 여러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AI 메모리의 날카로운 창이라면 삼성전자는 AI 시대 메모리 전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큰 판입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선명함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넓은 포트폴리오가 다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AI PC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PC는 앞으로 PC 안에서 AI 기능을 직접 처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AI 기능이 클라우드 서버를 거쳐서 처리됐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계산하고 결과를 다시 보내주는 구조였죠. 그런데 앞으로는 PC와 노트북 안에서도 AI 기능을 직접 처리하려는 흐름이 커집니다. 문서 요약, 이미지 생성 보조, 영상 편집, 실시간 번역, 개인 비서 기능, 보안 기능, 업무 자동화. 이런 기능이 기기 안에서 돌아가려면 CPU나 GPU, NPU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모리가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AI 기능은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처리 속도도 중요하고 전력 효율도 중요하고 기기 안에서 발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PC가 커질수록 LPDDR 같은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AI가 클라우드에만 머물면 HBM과 서버 메모리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AI가 PC와 스마트폰, 자동차까지 내려오면 LPDDR과 차량용 메모리의 가치가 같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낸드와 저장 장치입니다. 이번 영상의 중심은 HBM과 LPDDR이지만 삼성전자를 메모리 플랫폼 기업으로 본다면 낸드와 SSD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시대에는 연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학습 데이터와 추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 문서, 이미지, 영상, 로그, 고객 데이터, 업무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이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성능 SSD와 낸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관심은 HBM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전체를 보면 고성능 메모리, 저전력 메모리, 저장 장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HBM으로 고성능 AI 서버에 들어가고 LPDDR로 저전력 AI 시스템과 AI PC에 들어가고 낸드와 SSD로 데이터 저장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이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여러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패키징과 시스템 통합입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를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GPU, CPU, 메모리, 저장 장치, 인터커넥트, 패키징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부품을 잘 만들면 됐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부품 사이의 연결이 성능을 결정합니다. GPU 옆에 HBM을 얼마나 잘 붙이느냐, 열을 얼마나 잘 빼느냐, 전력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서로 다른 칩을 얼마나 잘 묶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이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장점은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 시스템 반도체 영역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항상 장점으로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모두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실제로 고객이 선택해야 하고, 수율이 나와야 하고, 성능이 검증되어야 하고, 납기가 맞아야 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볼 때 단기적으로는 증명해야 할 회사, 중장기적으로는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HBM에서 확실한 성과가 필요합니다. 시장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AI 서버에서 HBM이 핵심인 만큼 삼성전자가 이 영역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평가도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HBM 하나만 보는 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평가받으려면 HBM, LPDDR, 차량용 메모리, 낸드, SSD, 패키징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이 늦었으니 끝났다, 이렇게 보면 너무 좁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좋다, 이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정확한 관점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증명에 성공하면 재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회사입니다. HBM에서 신뢰를 회복하면 AI 서버 프레임이 살아납니다. LPDDR이 서버와 AI PC로 확장되면 저전력 AI 메모리 프레임이 살아납니다. 차량용 메모리에서 점유율을 높이면 전장화 프레임이 살아납니다. 패키징과 파운드리까지 연결되면 AI 반도체 시스템 기업 프레임이 살아납니다. 물론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재평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HBM입니다. 아무리 LPDDR과 차량용 메모리 이야기가 좋아도 AI 반도체 시장의 상징은 여전히 HBM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확실한 고객 신뢰와 양산 성과를 계속 보여줘야 재평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자는 이게 돈이 되느냐를 봅니다. 차량용 메모리도 1위가 중요하지만 그 점유율이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LPDDR도 AI 서버로 확장되는 흐름은 좋지만 실제 대량 공급과 마진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입니다.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이크론도 AI 메모리와 차량용 메모리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HBM도 SOCAM도 차량용 메모리도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치열하게 붙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영상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시장이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보고 있었고 이제는 그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HBM 고객 확대와 양산 흐름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공급, 실제 고객사 검증, 실제 매출 기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LPDDR 기반 서버 메모리, 특히 SoC KMM 같은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모듈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느냐입니다.
이 시장이 커지면 삼성전자의 저전력 메모리 경쟁력이 서버 시장에서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PC와 온디바이스 AI 확산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PC,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로 내려올수록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네 번째는 차량용 메모리 시장입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자율주행과 전장화가 확대될수록 차량용 메모리 수요는 부도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패키징과 파운드리입니다. AI 반도체는 메모리만 따로 자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GPU, CPU, 메모리, 저장장치, 패키징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메모리 업황 전체입니다. 아무리 AI 수요가 좋아도 메모리 산업은 사이클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6가지가 맞물리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반도체 대형주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HBM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하지만 HBM만 보면 안 됩니다. HBM은 AI 서버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LPDDR은 AI 서버의 전력 효율, AI PC, 모바일 AI, 온디바이스 AI로 연결됩니다. 차량용 메모리는 전장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연결됩니다. NAND와 SSD는 AI 데이터 저장 인프라로 연결됩니다. 패키징과 파운드리는 AI 반도체 시스템 전체로 연결됩니다. 이 흐름을 같이 보면 삼성전자의 그림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하나의 메모리 제품에만 기대는 회사가 아니라 AI가 확산되는 거의 모든 기기에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를 느린 메모리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메모리는 더 이상 단순 부품이 아닙니다. 성능을 결정하고 전력 효율을 결정하고 시스템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가 서버, PC, 스마트폰, 자동차로 퍼질수록 삼성전자의 재평가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AI 시대가 커질수록 메모리가 들어가는 곳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HBM은 그 시작입니다. LPDDR은 그 확장입니다. 차량용 메모리는 또 다른 성장축입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전장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밭이 서 있습니다.